근데 이번에 아주 기분 좋은 게 네. 제가 강력하게 추천했던 김태형 감독, 네. 박준혁 단장 이 두 분이 환상적인 조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년 성적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롯데 수뇌부들이 저희 방송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 롯데 관계자께서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예.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네. 김 감독이 뭐 전지전능한 신이고 만병통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라 현재 지금 이 감독 한국에 있는 감독 풀 중에서 롯데 자이언츠의 가장 적합한 맞춤형 감독이다. 그런 얘기지 뭐 이 양반이 온다고 정말 천지개벽하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뭐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고 뭐 확실한 그 심리는 모르겠습니다. 상견례에서도 특별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악의 불운을 겪은 올해 그 한동희 선수 있지 않습니까? 한동희 선수. 예, 한동희 선수에게 아주 다정한 눈빛을 보이며 볼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건 못 봤네요. 볼을 쓰다주면서 네. 이거는 너를 사랑하고 애정으로 내가 부활시켜 볼 테니 네. 나를 믿고 열심히 하자라는 메시지를 감동적으로 전하였습니다. 아 이게 전해졌어야 되는데. 전해졌죠. 전해졌겠죠. 자, 프로야구 이슈와 고수만의 승리 비법까지 송정규 롯데자이언츠 전 우승 단장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송정규의 야구 직설. 1992년 롯데자이언츠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송정규 전 우승 단장과 함께합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단장님 오늘 롯데자이언츠가 네. 새 단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박준혁 단장인데 단장님께서는 이 박 단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바람직하게 잘 됐습니다. 바람직하다. 네네. 어떤 점에서요? 박준혁 단장이 네. 지난번에 이제 거론되던 네 분 정도의 그 단장 후보 중에서 제일 그 김태형 감독의 뒤를 잘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보이고 네. 또 워낙 그 롯데자이언츠 프론트 오피스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기 때문에 네. 상황을 잘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를 쭉 돌았고요. 또 2007년도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기가 야구를 좋아하고 롯데 야구에 어느 정도 그 빠진 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공채 롯데 자이언츠에 입사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야구도 좋아하고 또 야구에 대한 깊이도 있고 또 경험도 많기 때문에 선수 출신보다는 이번에는 훨씬 유리하지 않나. 또 저희가 지난번에 사실 우리 국 아나운서님께서 저에게 어느 단장 후보가 제일 바람직하냐고 물어보셨을 때도 네. 이분을 이야기하려다가 사실 뭐 다른 커피 관련 회사 CEO로 있는 분 거론하기도 그랬고 또 다른 선수 출신 후보들에 대한 또 예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비선수 출신으로 가면 좋겠다고 애둘러 말했을 따름입니다. 근데 사실 비선수 출신이다라는 말만 하셨을 때 이미 정해져 있던 게 그렇죠. 나머지 세 분은 선수 출신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말씀하시긴 했는데 예. 약간 돌려 말씀하시죠. 돌려 말했죠. 네. 그래서 저번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예. 이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장이 바로 박준혁 단장이었다는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이번에 아주 기분 좋은 게 네. 제가 강력하게 추천했던 김태형 감독, 네. 박준혁 단장 이 두 분이 환상적인 조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년 성적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롯데 수뇌부들이 저희 방송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 롯데 관계자께서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예.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단장이 발표가 됐고 이 코칭 스텝도 윤곽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새로운 코칭 스텝에 대한 소감과 특징 좀 단장님께서 좀 평가해 주시죠. 네, 지금 저 플레이오프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곧 이제 코리안 시리즈가 남아 있어 가지고 아직 LG, KT, NC에 소속돼 있는 코치들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이제 어느 정도 김 감독 밑에 그 코칭 체제가 완성이 됐죠. 근데 대충 살펴보면 이제 김민재 전 롯데 선수였고 수석 코치로 다시 SSG에서 데려왔고 네. 정상호, 주영광
주영광을 이제 투수 코치로 또 지금 그 조인성 선수는 아직 100%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포수 말씀하시는 예, 포수 거죠? 네. LG에서 포수했던 조인성 그리고 이제 김민호 LG에서 지금 작전 코치를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주찬 선수도 롯데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렇죠. 낯이 있고요. 고영민 그리고 두산. 예. 그리고 이제 롯데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1984년도 한국 시리즈 MVP 유두열 선수의 아들 유재신 코치를 그래요. 예, 영입했습니다. 네. 기존의 배영수 2군 총괄 코치는 1군 투수 코치를 올릴 거라는 한간의 그 예상과 달리 2군에 그대로 둔다고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절묘한 짜임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뭔가 의도가 있겠죠?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뭐 대충 적당히 한 코치 구성이 아닌가 싶지만은 네. 알고 보면 그 김태형 특유의 다양한 포석을 깐 코칭 스태프의 조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을 말해보자면요. 네. 첫째, 새로운 코치들을 두산에서 일하던 사람들로 전부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롯데 팬들이 볼 때 롯데 자이언츠가 마치 전 두산 오비들에게 점령당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인상을 방지하고 얼마 전까지 롯데 유니폼을 입고 뛰던 아까 말씀드린 자이언츠 오비인 올드보이인 김민재, 주영광, 김주찬 등을 또 요직에 앉히고 네. 또 유두열이라는 그 유명한 선수의 그 아련한 추억이 담긴 유재신 코치까지 영입함으로써 팬들에게 친근감과 동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번째는 뭐 정상호, 고영민, 김민호, 뭐 조인성은 아직 미정인데 눈빛만 보아도 통하는 신복 코치들을 완전 신복이죠. 예, 네. 추가로 영입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하나 이제 아주 절묘한 수가 있는데 가까운 배영수 2군 총괄 코치를 1군 투수로 한다는 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럴 경우에 배영수 코치의 입지가 의외로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 감독하고 가깝다는 인상이 외부에서 볼 때 선수들이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아, 배영수 코치는 소위 말해서 이제 김 감독에게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배영수 감독을 멀리할 수도 있고 조심할 수도 있죠.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배영수 코치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배영수 코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김 감독 자신이 배영수 코치에게 의존하고 편애한다.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되죠. 코치가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감독이 어떤 특정 코치에게 그 편애가 간다 이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불만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오해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고 아예 차치해버리는군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들을. 2군 전체를 또 손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배영수를 2군에다 두었다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아주 원모심사라고 할까요? 생각을 깊게 했고요. 네. 그리고 배영수 코치가 이제 그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이제 1군 투수 코치의 실세가 될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측을 했는데 김태형 감독은 이제 부임 첫날부터 일 열심히 안 하면 그만두고 가야지. 아, 이거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그 강한 워딩으로 쿨하게 선언함으로써 네. 배영수 코치와는 공적으로 감독과 2군 투수 코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차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지혜를 보였죠. 그리고 또 예. 감독과 선수의 마지막 기억도 있잖아요, 둘이. 그렇죠. 코리안 시리즈 마지막 경기 때 두산이 예. 우승했을 그렇죠. 때 그때 배영수 선수가 마무리 세이브 이제 그렇죠. 투수로 이제 등단해서 예.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았던 그렇죠. 그런 기억도 있기 때문에 예. 둘만의 추억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영수를 그때 아마 이 뭐 행가래 치고 그랬죠 아마. 그러니까 배영수 선수로는 정말 존재감 없이 은퇴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준
엄청난 김태형 감독이죠. 감독이 굉장히 이제 은인처럼 생각이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제 충성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음. 이제 이것도 또 절묘한 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인연이 없는 주영광 양정초등학교 감독에게 네. 뜬금없이 1군 투수 코치를 맡겼습니다. 원래 초등학교 감독이었어요? 아니죠. 롯데에서 코치하다가 네. 잠시 이제 머리 식힌다고 초등학교 감독으로 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주영광 지금 양정초등학교 감독은 전혀 생각 없이 있다가 네. 전화 한 통 받고 이제 롯데에 합류하게 된 건데 그렇구나. 이제 그 주영광 선수는 알다시피 롯데자이언츠에서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고 네. 지금 많은 투수들하고도 잘 압니다. 자기가 가르쳤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투수들의 능력도 알고 성향도 잘 알기 때문에 주영광 코치가 투수 코치로 오면은 그런 그 투수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본래 우리가 아는 사람을 부르면은 나중에 오히려 배신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선거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을 중용하면은 네. 그 사람은 내가 난데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와서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들면은 그 자기 보스를 배신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선거 때 나의 반대쪽에 쓴 사람을 요직에 앉히면은 절대 배신 안 합니다. 고마워서요. 충성심이죠. 그러니까 주영광 같은 경우는 자기는 모르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자기를 불러줬으니까 이 양반은 절대적으로 이제 앞으로 김태형 감독에게 충성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구나. 그리고 롯데에 이제 김진욱이도 있고 여러 이제 그 뛰어난 좌완 투수 후보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잘 키워달라고 주영광을 선택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배영수 코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레리 서튼 감독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이제 이런 게 쌓인 게 있다 보니까 레리 서튼하고 이제 언쟁을 했다. 트러블이 있었죠. 트러블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부터 본의 아니게 이제 그거하고 안건수 선수 부상으로 그때가 시점이 비슷합니다. 그때부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하극상 비슷한 행위를 했고 결과적으로 팀 부기를 어지럽힌 당사자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나랑 저랑 아무리 친하고 믿는 후배라도 어디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저 친구를 내 밑에 뒀을 때 나한테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에게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거를 아마 생각하지 않았나. 야. 김태형 감독의 속마음은 모르겠어요. 그런 수까지. 예, 그래서 불각은 불가원. 그때서 멀리 가까이. 칠 필요도 없고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또 또 너무 가까이 끌어들이지 않는 그런 스탠스로 그를 2군에 두고 다양한 의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또 배영수 코치가 올해 그 후반기 동안에 줄곧 2군에 있었으니까 2군 선수 파악을 잘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2군에 하나 절대적인 신복이 있는 게 좋죠. 그러니까 김태형은 나름대로 이 다양한 그런 수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 바둑으로 치면 상당한 고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코칭 스텝도 보면은 김현욱, 문규현, 김평호, 강영식, 나경민 등 크게 우리들에게는 많이 알려진 코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코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파벌이나 이런 데 휩쓸리지 않고 본연의 일만 열심히 하고 또 2군 정보를 많이 성실하게 보호할 코치들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대로 이제 포용하고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그 유능한 타격 코치 후보가 아직 안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LG, KT, NC 중에 어디에 있지 않나. 아니면 제야에서 찾고 있는 모양인데 좀 멋지고 효율적인 타격 코치만 영입하면 네. 우리 김 감독이 소신껏 움직이기 좋은 코칭 스텝 조각이 완성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하고요. 타격 코치로는 좀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글쎄 마음 같아서는 LG의 이호준 코치가 이호준 선수. 예, LG 트윈스 엄청난 선수였죠. 예, LG 트윈스에서도 그렇고 NC 다이노스에서도 그렇고 타격 코치라면서 타격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유능하게 보이는데 김태형 감독과의
케미스트리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음. 또 그것도 이호준을 원하는 데가 많으니까 네. 딴 데 뭐 감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종훈 감독 대행, 박흥식, 전준호, 최경철, 장태수, 정호진, 김동완, 라이언 롱 코치 등 8명은 신속하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종훈, 전준호 코치는 내부적인 역학관계로 해고된 건지 아니면은 코치 고가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론트 오피스에서 코치를 고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어때서 해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아까운 사람도 있는데 전준호 코치는 이제 퇴단 이후 모처럼 딴 구단에서 돌다가 롯데 이제 2군 주루 작전 코치로 2022년에 입단했다가 네. 2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단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아꼈습니다. 제가 단장할 때부터 우리 전준호 그때 입단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매우 좋아한 선수이자 코치였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종훈 감독 대행도 감독 대행을 하다가 이제 다시 같은 팀에서 일반 코치로 있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은 참 이래서 어쩔 수 없다는 거는 이해하지만은 좀 안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요. 와서 또 뜻을 피지 못하고 다시 퇴단하게 돼서.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또 김태형 감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능력 있는 감독이 좋다는 것은 같이 일을 할 코치를 구성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감독이 너 나랑 코치하자 하면은 저 감독 밑에 가면은 아마 코리안 시리즈도 갈 수 있고 좋은 성적을 낼 것 같다, 좋은 성적도 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다 싶으니까 많이들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전화 한 통 했는데 했는데 대부분 새로 입단하는 코치들이 전화 한 통에 바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김태형 감독이 얼마나 잘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인복도 있죠. 그러니까요. 대인관계도 좋고 또 사람이 꼭 대인관계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저 사람 밑에 갔다가는 쫓겨오기 좋겠다 싶으면 또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 징조가 좋고요. 그래서 이제 감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나 또 선수 시절에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감독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감독되면 코치들 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 구간원 좀 생각해 보세요. 구간원 선생님이 뭘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간원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 뭐 공부를 잘하셨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공부를 거의 바닥에 있었다. 그러면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내 밑에 와서 코치하라면은 하려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사람 심리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자기가 학창 시절이나 현장에서 뛸 때 그래서 이제 그 처음 하는 코치들이 뭐 이승엽 정도 되면은 스타 플레이였으니까 비교적 쉽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아무리 코치로서 성실해서 감독이 되더라도 유능한 코치들이 한동안 합류를 주저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태형은 서로들 오려고 해서 오히려 고르는데 난감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참 대단한 분입니다. 네. 예. 자,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김태형 감독이 또 예사롭지 않은 분이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또 듭니다. 매우 전략적인 분이라는 느낌도 드는데 예. 일반 팬들의 눈에는 별 생각 없이 가용한 코치 스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과거에 함께 했던 분들 중에 선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러 가지 의미와 뜻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양반은 뭐 하나하나 하는 게 다각적인 포석을 두고서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포석. 다각적인 포석. 봐도 그렇지만 4호수 앞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김 감독의 경우에 그 다방면으로 독서량이 매우 많은 게 아닌가. 특히, 책을 많이 읽을 것 같다. 예, 특히 심리, 또 리더십, 조직, 병법 이런 것과 관련한 지혜와 경험이 많아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계획에 움직이는 그런 컴퓨터처럼 움직이는
이상적인 감독으로서 말과 행동이 음.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너무 김 감독을 신층적으로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매우 전략적인 감독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네. 자, 그런데 예. 일부 안티 김태형 감독을 말씀하시는 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김태형 감독이 롯데에 온다고 해서 예. 만년 하위 팀인 롯데자이언츠가 예. 당장 우승할 것 같냐 예. 이런 댓글도 달렸고요. 예. 김태형 감독은 좀 과장된 포장이 있다라고 예.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예. 이 사실 김태형 감독을 가장 먼저 또 예.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신 단장님으로서 예. 그 전에 했던 생각과 지금 전혀 변함이 없습니까?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더 확신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갈수록요. 그러세요. 예, 굉장히 제가 잘 봤구나. 사람을.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점에서요?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장님 주변에도. 예. 그래서 저보고 네. 김 감독을 전지전능한 것처럼 너무 띄우면은 네. 칭찬하면은 나중에 성적이 나쁠 경우에 단장님에 대한 평판에 좀 상처를 입지 않겠습니까?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며 그에 대해 더 이상 좀 칭찬을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특별히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김 감독 말고 누가 있느냐 하면 딴소리 하고 있죠.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네. 김 감독이 뭐 전지전능한 신이고 만병통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지금 이 한국에 있는 감독 풀 중에서 롯데 자이언츠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감독이다. 그런 얘기지 뭐 이 양반이 온다고 정말 천지개벽하는 일이 생기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뭐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고 뭐 확실한 그 심리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생각이 워낙 다양하고 그럼요. 조변석계 아침에 이랬다 오후에 또 바뀌고 모든 일에는 작용 반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팬들이 많으면은 엔티 팬도 많아요. 또 이 빛이 강하면은 그림자도 강합니다. 더 길죠. 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태형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게 이제 꼴 보기 싫은 거죠. 일부는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거의 기라성 같은 명장들 김응용, 김성근 감독도 빙그레 이글즈에서 또 김재박 감독도 LG 트윈즈에서 실패했다고 빗대어서 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예, 김 감독도 롯데에 성공하지 못하고 무덤이 될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김태형 감독이 뭐 올마이티한 감독이라서 무조건 롯데를 100% 우승시킨다는 말씀은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전지전능한 건 아니다. 예. 그리고 네. 김 감독도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물론 전혀 없지는 않겠죠. 네. 저는 김태형 감독을 잡는 방법이라는 그런 유튜브에서 네. 일찍이 동영상에서 저희 콘텐츠. 예, 네. 여기 CBS 콘텐츠에서 김태형이 감독으로 영입되면 롯데는 4강에 들어갈 가능성이 95% 이상은 된다고 본다. 단 5%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주장한 내용도 모르면서 마치 김 감독 데려오면은 송정규는 우승시킨다고 했다라는 것처럼 무조건 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전부 착각이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요. 어쨌든 김 감독은 현재 롯데 감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KBO 감독 중에서는 쓸 수 있는 감독 중에서 롯데 선수단을 휘어잡아 단련시킬 가장 적합한 감독이라고 생각하며 팀의 성적을 상승시킬 능력이 출중하게 보이기에 저는 김태형을 롯데자이언츠 감독으로 추천하고 칭찬한 것입니다. 우승이란 코리안 시리즈가 열리는 시점에 여러 조건이 다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어떤 감독도 실력이 뛰어나다고 그 어느 팀도 전력이 막강하다고 하여 코리안 시리즈에서 100% 우승할 수 있다고 쉽게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이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은퇴한 메이저리그의 최고 명장이자 내셔널리그를 올해의 감독상을 2번 받고 또 메이저리그 사상 감독 사상 유일하게 5개 팀을 지구 우승으로 이끌고 얼마 전 휴스턴 애스트로즈 감독을 끝으로 은퇴한 더스티 베이커 감독 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일본 프로야구에서 불후의 그 성적을 남긴 명장이 있습니다. 일본 센트럴 리그 우승 11회 또 일본 시리즈 우승 11회라는 그런 불멸의 성적을 남기고 돌아가신 전 요미우리 자이언츠 카와카미 데츠하루 감독 이게 타격의 신이라고 불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살려가지고 영입한다 하더라도 네. 롯데 자이언츠를 바로 우승시킬 수 있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장담할 것이나 수 없죠. 마찬가지죠. 네. 이 우승이라는 거는 하늘이 점지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무나 실력 가지고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프론트 오피스의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협조 뭐 박준혁 단장이 잘하겠지만은 그다음에 성공적인 외국인 선수 영입 외국인 선수도 잘 영입해야 돼요. 거기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FA 선수도 확보해주고 또 신인 유망주들의 순조로운 성장도 있어야 되고 선수들끼리 단합도 있고 부상도 없어야 됩니다. 부상이 없어야 돼요. 예, 부상이 없어야 돼 일단. 네. 그리고 또 전 선수들의 우승 염원 이번에 NC 다이노스 하는 거 보셨죠? 와 어마어마해요. 예, 선수들의 그 전체에서 나오는 기운이 얼마나 강합니까?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유리하게 작용해야 코리안 시리즈 우승을 하게 되는 거지. 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 면에서 좋은 운과 기운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롯데팀에 특별한 악재만 없으면 뭐 김태형 감독이 계약한 3년 안에 한 번쯤은 팀을 우승시킬 것이라고 저는 희망적인 예상을 확실하게 합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저번 주죠. 예. 10월 24일 날 김태형 감독은 감독으로서 예. 취임식을 했고요. 예. 다음 날인 25일에 상동 2군 야구장에서 예. 선수단과 상견례를 하면서 분주하게 지난주를 보냈습니다. 예.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예, 예. 이 시간 동안에 단장님의 귀와 눈을 이끈 어떤 소식들이 있었습니까? 아, 많이 있었죠. 확실히 잘 움직이죠. 예, 예. 분주합니다. 예, 예, 예. 와.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이 네. 김 감독이 취임사에서 신뢰한다. 아, 형님 이것도 리더십, 한번 다뤘죠, 우리. 소통. 이거 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아닙니까? 맞아요. 구태의연하고 책임회피적인 그런 어휘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수들이 강해져야 한다. 고 말한 것이 제가 한국 프로야구 망치는 줏대없는 언어 유희 이것도 역시 CBS 동영상에서 다뤘죠. 주장한 네. 감독이 취임사를 할 때 더 강한 팀을 만들어 우승하겠다라고 말하라고 제가 항상 주장을 했는데 김 감독이 마치 제 동영상을 본 것처럼 선수 본인이 스스로 강해져야 우승할 수 있다. 라고 물어보고 싶다. 역설했습니다. 네. 너무나 이게 일치했습니다. 맞아요. 감독들이 취임사에서 팀을 강하게 만들어 우승시키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제가 항상 여러 군데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거의 100% 일치해서 모처럼 제대로 생각이 바르게 머리에 박힌 감독을 이번에 우리가 영입한 것 같아서 매우 기뻤습니다. 네. 김태형 감독은 또 롯데호텔 취임식장에서 만난 전준우, 안치홍, 김원중, 구승민을 보자마자 다들 애만 있었다. 아주 짧은 메시지였지만은 많은 뜻을 하면 포용하고 인정하는 아주 좋은 어휘를 선택했습니다. 가히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과거에 두산 감독할 때 정수빈 그 사구 히트바이 피치볼 사건으로 네. 관계가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 구승민에게는 먼저 다가가서 팔은 괜찮으냐 하며 세심한 관심을 보이며 포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기자들과의 그 질의응답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있었죠. 취임 선물에 대한 기대감을 물었을 때 김 감독은 아주 유머러스합니다. 취임 선물은 내가 24억 받았으면 하고 그걸로 이제 그건 뭐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웃기게 하고 나서 네. 전준우, 안치홍, 김원중, 구승민 등 FA 잡는 문제는 필요하다고 구단에 말씀드렸고 그건 구단에서 판단 내리실 거라면서 선물은 여기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멋있어. 예, 라고 이제 구단에 전준우, 안치홍 포함한
김원중, 구승민을 잔류시켜달라고 강하게 부담을 주면서도 아주 노회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역시 베테랑 감독다웠습니다. 김태형 감독 인터뷰를 보면요. 예, 아주 좀 처음에 위트 있게 좀 얘기하면서 그렇죠. 마지막에 표정이 싹 바뀌면서 진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주 아주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로서도. 그는 하여튼 기자들의 그 유인성 질문. 그런데 보통 초보 감독들은 당황해서 이제 헤매는데 이 양반은 허우적대지 않고 질문을 하는 기자들 머리 위에서 갖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가 좋았고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마치 예상 질문을 다 알고 나온 듯 영리하게 치밀한 발언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실력도 있는 데다가 매스컴도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감독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그 다음 날인 25일 상동 2군 야구장에서 네. 상견례에서도 특별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악의 불운을 겪은 올해 그 한동희 선수 있지 않습니까? 한동희 선수. 예, 한동희 선수에게 아주 다정한 눈빛을 보이며 볼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건 못 봤네요. 볼을 쓰다주면서 네. 이거는 너를 사랑하고 애정으로 내가 부활시켜 볼 테니 네. 나를 믿고 열심히 하자라는 메시지를 감동적으로 전하였습니다. 아 이게 전해졌어야 되는데. 전해졌죠. 전해졌겠죠. 그러니까 한동희 선수에게도. 요 볼을 쓰다듬을 당함으로써 자기가 듣고 싶고 김태형 감독에게 원하는 것을 전부 들은 느낌이고 김태형은 역으로 자기는 한동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모두 알려주는 정말 아주 이거는 고수의 제스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김태희가 구구절절하게 동희야 잘해보자 뭐 이런 소리 하면은 오히려 좀 값싸게 들리지 않습니까? 볼 한번 살짝 대줌으로써 수만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법 대단합니다. 한동희는 하여튼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만 여전히 롯데자이언츠 미완의 거포 4번 타자 후보이고 그렇죠. 한동희가 살아나야 2024년 이후도 팀 성적이 살아납니다. 이대호 선수도 한동희 선수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네. 한동희는 충분히 또 포텐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스타 플레이어로서 여전히 지금 젊은 타자들의 구심점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외적으로 한동희에게 이제 그 기가 좀 빠진 기세등등하지 못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아무튼 기가 죽지 않습니까? 그럼요. 무게를 실어주고 길을 세워줬습니다. 또 이제 진감용 코치 아들인 진승현을 일부러 꺼집어내서 맞아요. 이것도 좀 재밌었어요. 아기 때부터 줄곧 보아왔다. 네. 아주 처음엔 아주 다정하게 말을 하고 넌 죽었어. 완전히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무슨 그 상당히 180도적인 반전인데요. 반전 매력이죠. 예, 이 소위 김태형식 애정과 친밀한 관심을 보였기에 내년도 진승현은 죽자사자 뛰어야 할 것이고 그 결과 황골 탈퇴하여 향상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괜히 이름 한번 언급되고 진승현이는 진짜 노력을 안 하면은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불평 불만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뭐 삼촌이나 큰아버지 같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큰아버지 그렇죠. 뻘이겠죠. 큰아버지 뻘이죠. 큰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무슨 거기에 불만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올해 부진해서 조금 이제 기가 꺾인 유강남 포수를 향하여 롯데 포수진의 중심에서 유강남이 주전 포수로 기둥 역할을 해줘야 할 선수며 롯데 포수들이 매우 좋다라고 하면서 유강남의 위치를 최고로 지켜 세워준 거죠. 유강남으로 하여금 책임지고 손성빈, 정복원을 키우라고 교묘한 압박을 가한 겁니다. 이것도 그냥 한 소리가 아닙니다. 또 젊은 선수들을 향해서 난 개인 행동에는 강하게 대처한다. 알아서 각오하기 바란다. 이 각오하기 바란다는 말은 일본의 그 맹장 호시노 생이치 이 감독이 잘 쓴 말이거든요. 부임하면서 각오해, 각오해라. 이런 박력 있는 말이거든요. 네네. 이런 말을 또 썼다. 그러니까 이게 역시 명장들은 달라요, 뭐가. 다르네. 그리고 즉 팀이 건전하게 가는 방향에 방해되는 일탈 행동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불평불만 한다든지 몰래 나이트클럽 가서 춤춘다든지 이런 거를 싸잡아서 밤에 어디 가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개인 행동하지 말아라. 개인 행동하지 말아라. 알아서 해라. 팀이 먼저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올해 잘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 말은
올해 잘했다고 윤동희, 김민성들이 좀 우쭐해가지고 겨울 훈련을 적게 할까봐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너희들 훈련 적당히 하다가는 내년에 내가 다른 선수를 쓸 것이니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경고성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짧은 상견례 속에서 한두 마디의 말과 음. 간단하지만 의미심장한 제스처로 100마디 말보다 훨씬 임팩트 있고 강력하게 선수단의 친밀감, 충성심, 긴장감, 경쟁심 등을 동시에 불어넣은 가히 선수 장악 능력의 달인다웠습니다. 네. 예, 제가 한번 만난 적도 없는 김태형 감독을 너무 치켜세우는 것 같아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뭐 듣기에는 좀 왜 이렇게 칭찬만 하냐 하실 수 있는데 예, 사실 1년 동안 저희가 김태형 감독을 영입해야 된다고 주구장창 얘기를 했었고 예. 또 단장님께서도 단장 자리에 누가 와야 되냐를 굉장히 고심하셨는데 또 박준혁 감독이라는 이 롯데랑 잘 어울리는 단장이 왔기 때문에 예, 이 두 분께 기대하는 바가 크고 네. 또 잘 이끌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평가하는 거니까